안녕하세요, 정원료입니다. 오늘은 뭐 그냥 듣고 잊어잡수십시오. 토지공개념이란 말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추미애까지 나서서 이제 자기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대충 뜻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를 해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적을 합니다. 바다를 메꾸고 산을 깎고 개간을 한다고 그러죠. 또 매립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땅을 아무리 마련해도 땅이라는 게 커지질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땅은 줄문줄었지 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개간을 하고 매립을 하더라도 땅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땅에 대한 그 집념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땅은 한정돼 있는데 개인이 이제 사고팔고 이제 하는 사이에 땅값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땅이 있어야 공장도 세우고 하는데 기업이 살려고 보니까 땅값 때문에 비싼 땅을 주고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만들면 그 땅값을 때문에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땅값이 포함되는데 땅값이 싸면은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도 뚝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면은 모두가 부자가 된다. 요게 바로 1970년에서 80년대 일본이 겪은 불행입니다. 일본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도쿄를 팔면은 그 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 흥분을 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돈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에 가서 땅을 사면은 조그만 도쿄를 하나 팔면은 그 몇십 배 되는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을 정도다. 그렇게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면은 전부 다 그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니까 경제도 발전했다고 떠드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허수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헛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서 좋다고 흥분하는 사이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일본이 맥을 못 추고 많은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등, 선박 등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금도 더 내야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30평이 35평으로 늘어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5억 나가던 아파트가 7억이 올랐다. 그럼 그걸 홀라당 팔고 2억을 가지고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쓸 수가 없죠. 신나게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게 세금만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아파트를 짓지는 않고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하니까 이제 값이 오르는 건데 이게 땅값 때문에 그렇다. 땅값 때문에 그렇다.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은 자꾸 올라가니까 땅 투기에 몰빵하는 사람이 많죠. 빚을 얻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흑석 선생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그러니까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토지공개념, 야 이게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을 하자 그런 말을 주워 듣고서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미애가 토지공개념을 자기가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 입에 올리는 걸 보고 참 내용이나 정확하게 알고 하는 소리인지 이제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토지공개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공개념은
땅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필요에 따라서 수요자에게 알맞은 가격에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는 토지 공개념의 어떻게 보면 모범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토지를 갖고 있어요. 670평방키로, 760평방키로 되는 그 싱가포르의 모든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100년 또는 1000년 단위로 개인에게 건물을 짓도록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 또는 1000년 후에는 모든 지상권, 그 위에 들어간 건물은 전부 다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상을 좀 해주겠죠. 이제 그 기간 안에도 개인은 땅과 그 위에 건물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국가가 기본적으로 땅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게 싱가포르에도 물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 대지에 있는 집 있습니다. 아주 그렇지만 아주 지극히 소수죠. 매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알맹이 부자들입니다. 싱가포르에. 그러나 이제 거래 자체가 없죠. 사고 파는 사람도 없고 감히 사자고 덤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집, 개인 집은.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식의 그 토지 공개념은 완전히 성공적이긴 한데 싱가포르 자체가 서울 크기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토지 공개념을 털커덕 도입을 하면은 국가가 개인 재산을 뺏는 게 됩니다. 뭐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개인의 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 건물, 현금, 주식, 귀중품 이거 아니겠어요? 이 5가지 외에 개인이 부를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 건물, 현금, 주식, 귀중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이 토지를 몰수해서 국가 소유로 한다? 이게 바로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여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마저 북녘마저 한국처럼 관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토지 공개념을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통일이 됐는데 북한 땅에서 토지 투기가 일어나면은 남한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무자비하게 사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남과 북의 주민 간의 화학적 결합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경치 좋고 뭐 그런 데는 전부 남한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다 사버린다.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반감을 갖겠죠. 그러면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거부감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겁니다. 지금 같은 제도를 통일이 됐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덜커덕 통일이 되면은 돈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묘양산에 가서 좋은 원산에 가서 좋은 거 다 사버리자고 덤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을 갖게 되겠죠. 야,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하니까 이거 우리가 다 땅 뺏기고 거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실패한 통일이 될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북에는 이제 개인 소유의 땅도 없고 조상 전례의 원소유자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모든 땅이 다 국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스템 그대로 통일 후에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의 북한식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더욱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싱가포르식이 됐든 무슨 식이 됐든 토지 공개념을 연구해서 혼란에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김정은하고 어떻게든지 만나서 이벤트해서 선거에 쓸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하지 말고 장기 국책 연구 사업으로 토지 공개념을 선정을 해서 북한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서 어떤 토지
개념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을 장기 국책 연구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래서 통일부를 해체하고 통일하지 말고 남북관계 관리부를 만들자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부 수립하자마자 토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났을 때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흡족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산군한테 점령당한 상태에도 그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 내 땅이 없어진다. 이게 공산군한테 짓밟히면은.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토지개혁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크게 유엔군이 물론 군사적으로는 유엔군이 와서 공산군을 무찔렀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작업을 했죠. 토지개혁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 6.25 전쟁 전에 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이 나라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북을 통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토지공 개념을 도입을 하되 심층 연구를 해서 남한과 간의 그 케미라고 그러죠. 화학적 결합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통일부는 쓸데없는 나팔 걸고 북치는 이벤트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나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더라도 대비를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 관리부로 바꾸자. 남북관계 관리부로 바꾸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